열받은 라가르드가 결국 특단의 대책을 꺼내놓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재정을 풀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금단의 정책이 있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드디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을 외부에서 찍어서 좀 생소한 화면인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몇 조 유로 규모 과잉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논의는 다음 회의가 열리는 10월 26일 아테네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시장이 경악을 하는 것일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행은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둬야 합니다. 지금 유로에서는 예금 1%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이걸 3% 혹은 4%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MV는 PY 기억나실 겁니다. 지급준비율을 확 올려버리면 통화승수인 V가 확 줄어듭니다. 만원권 하나를 찍으면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시중의 유동성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역할을 확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M은 화폐량, V는 통화 승수, P는 물가 수준, Y는 실질 총 생산인데요. 통화긴축으로 M도 줄이고 V도 줄여버리면 반대편 방정식인 P와 Y가 따라 내려가는 효과가 극명하게 납니다. 여기서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최대한 Y를 방어를 하면 단기간에 P, 즉 물가 수준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금단의 비기로 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금단의 비기일까요? 이게 은행의 수익성을 엄청나게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2010년 피그스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나 포르투갈에서나 썼던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물가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유럽중앙은행은 갑자기 이런 극단의 정책을 검토하고 나섰을까요? 그건 유로존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지난 14일 금리를 올렸음에도 유로화 환율이 작살나는 그런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금리를 올린 라가르들은 시장이 유럽의 긴축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너네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아예 확정을 짓고 마치 유럽이 금리를 인하한 것처럼 유로화 환율을 후려쳐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가르드는 많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유럽의 금리 인상을 완전히 무시했고 유럽의 체력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단이 난 이후 지난 17일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날의 핵심 주제는 상처받은 유럽의 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매파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르틴스 카작스 22 정책위원회 위원이자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가 한 얘기 들어봅니다. 시장은 우리가 조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지속해서 목표치를 크게 밑돌기 시작할 때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시장이 유럽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것은 명백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라트비아 경제 사정이 굉장히 탄탄한 것으로 들리는데요. 라트비아는 한때 CPI가 무려 20%가 넘었고 이제서야 5.4%를 찍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성장이 잘 나오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역성장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공식 석상에서 매파적 발언으로 일관할 만큼 지금 유럽의 결기 이런 것들, 금리 전투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충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입장이 난감한 건 라가르드 본인일 텐데요. 유럽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의 일부가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유로화 환율이 박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가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금리 인하를 결정한 적도 논의한 적도 심지어 언급한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얘기를 시장 니네가 뭔데 비둘기적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느냐. 나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는 매파다. 이렇게 시장이 유럽을 얕잡아 보지 못하게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럽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발언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유럽 사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죠. 시장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포캐스팅을 하고 있고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 이 그리스는 정말 10년 전 시스템 긴축의 맛을 제대로 본 나라 아닙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인데요. 이 그리스 이 총재는 이 금리를 동결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특히 10년 전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에 재무장관으로 침체 탈출을 이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트라우마가 있는 분입니다. 또
이번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그 스페인의 주요 일간 중에 하나인 엘파이스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라가르드는 통화정책 경험이 없는 가운데 ECB 총재에 올랐고 그의 장점이었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지금은 없어 보인다. ECB는 독일 중앙은행을 본보기로 설계가 됐는데 독일 경제 사상 인플레는 최악의 악이었고 반대로 미국의 최악의 악몽은 불경기였다. 그러니까 유럽이 유독 인플레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라가르드는 망치를 꺼내고 어디서나 못 박힌 못을 보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즉 침체와 인플레를 동반한 문제가 그의 앞에 있으며 이것은 금리 인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금리가 얼마 동안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ECB는 고통을 증폭시키기로 선택했다. 이른바 피네차가 부족했다. 이 피네차가 뭡니까? 이 어떤 일을 굉장히 섬세하고 예리하게 다루는 능력을 말하죠. 한마디로 이 신문의 논조는 비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페인 재무장관이 라가르드 상대로 따지는 듯한 이런 사진을 일부러 선택해 썼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변되는 유럽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가 참 쉽지 않다는 얘기기도 한데요. 이런 것이 유럽의 약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유럽의 분위기를 보고 곧 열리는 미국 FOM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9월의 경우 99%의 확률로 동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달 동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파월의 발언 그리고 점도표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확 꺾어버리는 강성 발언을 이어갈 겁니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말은 왜 이렇게 무섭게 하나 할 정도로 세게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장에게 해석 여지를 주는 발언을 했다가 시장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한 유럽의 사례를 바로 직전에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번 형성된 비둘기적 분위기를 다시 매로 돌리기 위해서 각국 총재들이 모여서 얼마나 센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절차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파월은 아마도 매파적 동결 수준의 시장이 그렇게 기록을 할 만한 그런 강성 발언을 이어갈 것이고 예상보다 강한 발언의 수위의 논란, 그런 시장이 일시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만약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얼마 전 정고점을 넘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일시적으로 다시 정고점 이상의 레벨로 확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겠고요. 주식시장도 한번 크게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페드와치가 예상하는 내년 금리 인하 시기도 6월 이후로 일시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결국 미국이 금리를 꺾어주지 않는다면 유럽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금리를 꺾거나 혹은 그런 기대가 형성되기를 방치하는 게 힘들어졌다는 걸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깨달았고 미국과 유럽은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누가 먼저 비둘기로 나서나 내가 먼저 하기 싫고 네가 먼저 해라. 이런 분위기의 눈치 싸움 구도로 한동안 들어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FOMC 이후에 파월 발언 뉘앙스를 분석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브랜비어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월걸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